아 진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이제 10분만 있으면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손인턴이 메뉴 한번 추천해 볼까요? 아, 그래요? 팀장님, 선배님 시원하게 부산 스타일로 예. 밀면 어땠어요? 밀면. 여름 다 지나가는데 여름 때 많이 묻잖아. 예? 그 시원한 거는 좀 따뜻하면서 입에 탁 넣어도 싹 녹는 거. 팀장님 어떤 건지 알지? 모르겠고요. 지금 언박싱 연구소에서 오늘 또 이 새로운 연구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너무 반갑고요. 혹시 점심에 뭐 드시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박싱 연구소에서 나온 네. 고선 연구원이고요. 네. 저는 샐러드가 좋습니다. 야, 샐러드 당첨입니다, 연구원님. 그 회사에 우두머리가 밥 먹자 그러면 샐러드 되는 거 말고 불에 칙 해가지고 막 핏기 없어지기 전에 확 입에 넣는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선배 그 혹시 소음매 소고기? 소고기 고기! 소고기 소고기 잠깐! 스탑! 우리 제품이 지금 제대로 스판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빠는 지금 우리 부서는 뭐 하는 부서냐고 지금 적자투성입니다. 적자투성이. 회사 재정이 이 꼬라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지금 고기 타령이 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소고기가 왜 저기, 생각났었고 저기 타이밍에? 그 선배님 그 꽃기요 그 닭 닭이라고. 괜찮네. 예, 닭. 닭? 꽃기요. 아이고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네. 이 비밀리에 개발해왔던 이 신제품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죠? 네. 자 기대되십니까? 네. 오케이. 자, 이 정도면 한우 네. 세트죠. 자 오늘 광 팀장인 제가 개발한 신제품 공개합니다. 고기 맛있게 드세요. 짜잔. 뭐지? 내 잘못 봤나? 예. 이게 자, 뭐야 이거 여러분 고기 드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고기와 상추 준비했습니다. 고기 예?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팀장님? 이게 일명 고기맛 스팀이라고. 자, 이 스팀기를 쏘면 네. 뭐든지 고기 맛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근데 원래 그냥 상추만 먹기 어렵잖아요. 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추만. 이 고기 스팀기 한번 쏘겠습니다. 제가 이 가브리 쌀로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가브리 맛으로 그냥 해갖고 고기 맛 진하게 앞뒤로 해가지고 자 한 다음에 뜨끈뜨끈해. 어머 이 맛있는 고기가 내 입으로 쌈 싸서 그냥 내 입으로 설마 고기만 나요? 야 진짜 많아봐. 나? 이 육즙이 그냥 육즙이만 졸졸졸졸 흘러요? 육즙 세상.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야 대박이야 진짜. 이거 어떡하면 지금 우리 이거 떡커 내야 돼. 떡커.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해줘봐. 예, 이렇게 아주 뿌려가지고 맛있는 아주 한우 맛으로 내가 해드릴게요. 한우 맛. 한우. 예, 한우. 드셔봐 이제. 드셔. 요거를 진짜 고기 맛이 날라나? 제대로 굽네 여기 갈비살이네. 느낄 수 있다. 연구님 드셔보세요. 우리 진짜 맛있게 구웠거든요. 고기 맛이 납니다. 예, 연구님. 야 우리 고기 먹는 오셨네 연구님이. 맛이 어때요? 진짜 고기 맛 나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고기 맛이 나요? 그냥 고기 맛이 나서 고기 맛 난다고 했는데 야 역시 우리 팀원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저희. 이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슬플 땐 고기 앞으로 가라. 인생은 고기서 고기. 명언이다. 고기서 고기 아닙니까? 예. 슬플 때 가고 기쁠 때 가고 화날 때 가고 즐거울 때 가고.
아들이 클 때는 예. 무조건 고기다. 아. 제가 또 쌍둥이 엄마잖아요. 예, 예. 저희는 김치찌개 끓일 때도 돼지고기 팍팍. 그리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더라면 뭐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치킨도 엄청 먹고. 그것도 고기니까. 그럼요. 다들 얼마나 육류를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예.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네. 53.9kg이고요. 어머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량이 57.7kg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감안하면 육류가 이제 제2의 주식인 거죠. 별 차이가 안 나요. 저도 지금 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에서 육류 소비량 1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육류 소비 많이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이 축산업이 거대화되면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18%를 축산업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뭐 산림훼손이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등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예. 굉장히 육식이 어떻게 보면 환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맛있는 고기를 딱 끊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예.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팀장님. 예.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매주 1회 월요일 날 채식만 하는 건데요. 예. 이게 그 2009년에 레리비 레리비. 그 비틀즈 멤버 예. 폴 맥카트니가 제안해서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육류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가 낮아지고 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그런 캠페인인 거죠. 근데 대충 들었을 땐 좋은 캠페인인 것 같은데 예. 일주일에 한 번 뭐 육식 안 먹는다 뭐 효과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채식이 만약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네. 1년에는 나무 15그루를 심는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채식 권장, 이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권장한 걸 보면은 네. 이게 채식 한 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보호 실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네. 채식하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준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런 캠페인이 나온 배경에는 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장식 가축업과 그 안에서 고통받는 동물들 때문인데요. 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듯이 막 대량으로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네. 전 세계 약 70%가 이상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식 농장이라고 하면 네. 그 외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케이지에 맞아요. 빽빽하게 맞아요. 들어있는 그 닭들이 생각이 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그 실태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달걀을 낳은 산란계의 공장용 축사인데요. 좁은 케이지 안에서 겨우 머리를 내밀고 사료를 먹거나 알을 낳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닭의 부리가 지금 없어요. 네, 공장용 축사에서 자라는 닭들은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쪼아대는데요.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병아리 때부터 바로 부리를 이렇게 자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안 됐다. 너무해. 아이고. 그거 먹기도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어떻게 먹어요 저거? 뿌리는 키우는 데서 병아리 키우는 데서 절단해요. A4 용지만한 작은 면적의 3-4마리가 말 그대로 몸이 구겨진 채 갇혀 살다 보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렇게 털을 뽑는 행동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 있는 부분에 막 털도 없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공장용 축사에는 아무래도 비위생적이라서 감염병에도 쉽게 노출되는데요. 네. 아이고 되게. 이번엔 공장용 돼지 축사입니다. 암컷 돼지들도 길이 2m, 폭 60cm의 아주 좁은 틀에서 살아가는데요. 아이고, 어떡해. 틀 아래 오물 배출구가 있지만 너무 좁아서 늘상 자신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산다고 하네요. 아이고. 딱 봐도 그렇죠. 깨끗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비좁아요. 근데 이건 주사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축사 안에 다다닥 이 수백 마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예. 한 마리만 병에 걸려도 전염이 될까 봐 이렇게 모두 항생제를 놓는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 아이고. 또 공장용 축사 새끼 돼지들은요, 어미젖에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빨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마취 없이 꼬리를 잘라버리기까지 하네요. 충격적이네요 사실. 아이고 어떡해. 너무 충격이에요. 잠깐만.
아니 저 새끼들이 못 보겠어요, 진짜. 너무 안 됐다. 어떡해. 네, 너무 속상하죠. 네.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네. 열악한 환경성에서 돼지들이 자라다 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예. 거기다가 질병에 취약한 게 단점인데요. 네. 혹시나 이렇게 전염될까 봐 항생제를 모두 투여하잖아요. 예. 이게 또 우리 인간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 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신종플루 등 바이러스도 이 공장식 가축 사육에서 약간의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동물의 복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네. 오직 이 고기용 가축으로만 그리고 식량으로만 키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반성하게 돼요. 저 고기도 다 우리가 먹은 거잖아요. 네. 저 화면을 보고 난 이후 너무 다르네요. 맞아요. 이게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요. 돼지의 그 자연 수명은 한 20년 정도 된다 그래요. 20년이요? 네. 그런데 축사에서 살아가는 돼지는 고작 180일 정도. 그리고 닭의 경우에는 원래는 15년 살 수 있는데 네. 축사의 닭들은 겨우 2년밖에 살지 못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암 평아리 같은 경우는 2년이지만 예. 수 평아리 같은 경우는 바로 태어난 즉시 비료 기계에 의해서 가루가 돼서 비료가 된대요. 어떻게? 아예 살지 못하고요? 네, 수 평아리 같은 경우는. 와. 알고 계셨어요, 연구원님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아까 돼지 꼬리 자르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입 뽑는 것도 너무했잖아요. 예. 진짜 너무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정말. 걔도 또 생명인데. 예. 그럼 제가 좀 더 불편한 얘기를 보태보자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제가 비건이 되기 전에는 예. 이 젖소라는 소가 그냥 우유가 저절로 나오는 소의 품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가 우유를 내려면 당연히 임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젖소의 삶을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소가 이제 태어나서 생후 12개월이 되면은 임신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05일 동안 매일 40kg의 우유를 짜내게 되는데 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이제 1, 2개월 안에 다시 임신을 하고 바로요? 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차규량이 줄어들어서 가공육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가 굉장히 짧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공장식 축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혹시 소방기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소가 뭐 방구를 낄 때마다 뭐 세금을 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관계세가 있어요? 네, 소가 트름과 그리고 방귀로 이제 메탄가스를 발출하게 됩니다. 예. 그냥 소 4마리가 이제 자동차 한 대 정도의 그런 온난화 효과를 가스를? 본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구에는 소가 15억 마리 이상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소를 키우느라 숲을 없애는 것도 예?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비롯해서 지구촌 숲 곳곳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의 3분의 1 이상은 숲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죠. 지금은 현재 그렇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 예. 배출하는 양이 더 많고. 뭐 세금도 좋고 또 그다음 메탄 저감 사료 개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뭐 한 방식이긴 하나 가장 강력한 그 메탄 가스 억제 수단은 육류 소비를 좀 안 하거나 줄이는 방식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에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단백질 공급원을 좀 이렇게 대체한다든지 또는 육식과 채식을 병행하면서 채식의 양을 좀 더 비중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축산업과 관련된 이런 어떤 메탄 저감 방식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나 돼지에게 살아있는 동안 이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이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대안 없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뭐 지금 당장 뭐 동물들 다 풀어주거나 환경 파괴를 막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동물복지 농장이라는 것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물복지 농장이란 이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을 기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 방법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농장을 말합니다. 이거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동물 복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 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가보시죠. 꼭기요, 꼭꼭꼭꼭꼭. 꼭기요, 꼭꼭꼭꼭꼭. 귀여워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이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계장 농장입니다. 하지만 일반 양계장이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보를 받고 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가시죠. 꼭기요, 꼭꼭꼭. 아, 귀여워라. 예. 혹시 이곳의 대표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품 언박싱의 예, 예. 손이턴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예. 일반 양계장이랑 다르다고 하던데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죠. 터프하시네요. 예. 가시죠, 대표님이 그러면. 방송을 잘 아시는 여기 분이시네요. 닭 있다는 아주 거네요. 잘 여는 아시는데. 순간 예.
왜 다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뭘까요? 아, 문을 열어요? 알지 않으시네. 아, 여기 안에 닭이 있다고요? 예. 잠시만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열어도 돼요? 예, 예. 진짜요? 궁금합니다. 예, 많은 닭들이 환영할 거예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오는 거야? 닭이? 낯선 사람을 압니다. 낯가림을 잘해요, 닭이. 근데 뭐 이렇게 뭐 조그만 같이 털 같은 게 있지 없어. 예. 지금 한 마리 나오면은 예. 아이고 행동대장 나오니까 막 줄줄줄 나오네요. 이렇게 안전하다고 닭들이 느끼니까요. 기다리듯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닭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동물복지 양계장인 겁니다. 우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육장이랑 달라요. 근데 편안하게 나오네요, 친구들이. 어서 나와. 커버. 아, 귀엽다. 우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운동장 나가듯이. 무섭다, 애들이. 와, 이게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한 2,000수 정도 되는데요. 얘들이 놀이터가 원래 놀이터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놀죠. 하루에 한 8시간. 물론 기후에 따라 그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더 뭐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풀 먹는 애들은 풀을 먹고 모래 먹는 애들은 모래 먹고 벌레 먹는 애들 벌레 먹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들어가서 알도 낳고. 오. 맞습니다. 이곳 대표님은 닭들의 네, 사료를 정말 매일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들더라고요. 미생물 배양액을 썼고 발효를 시켜서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번 주십니다. 처음에 이제 양계업을 할 때 시장 조사를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케이지 하는 농가, 그다음에 방목하는 농가. 케이지 닭 갔을 때 그 농가에 방문을 그 허락을 안 합니다. 제가 양계를 해보니까 안 하는 이유가 딱 2가지가 있더라고. 첫째 지저분한 게 있고, 그다음에 너무 동물의 그 좀 뭐 학대라고보다 가다 놓고 키우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학대를 안 하더라도 그 폐쇄된 공간에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닭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과연 이렇게 케이지까지 내가 해야 되겠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방목은 먹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고요. 밤에 또 불을 안 켜기 때문에 이제 잠만 자는 거죠. 예, 밤에 불만 켜면은 산란율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밤에 불 켜갖고 그걸 낮처럼 만들어서 뭐 산란율을 높이고 그렇게는 그게 바로 동물 학대 아닙니까? 닭의 행동을 잘 보세요. 네. 닭들은 깃털 속에 기생충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서 모래에 몸을 비비면서 이 나쁜 세균들을 털어내는데요. 네. 이곳 동물복지 양계장들의 닭들은 야생의 생활을 그대로 매일 모래 목욕과 일광욕을 즐기기 때문에 항생제 없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저처럼요. 야, 진짜 여기가 닭들의 무릉도원이네요. 진짜. 와. 야생 그대로, 그렇죠? 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닭 안에 있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달걀 미안 기우로요? 얘들아. 네, 이번에 달걀 주우러 제가 갔습니다. 수학에 갈게. 다리 어디 있어요? 땅 있어요? 아니 어디요? 여기 있어 여기 그거 왜 여기 들어가 닭집이야 닭집 알집 오, 잠시. 본인들이 어디 있어? 들어가 안 보이는데? 그 각자가 들어가서 그냥 놓는 거예요, 알을? 저기 안에서 저렇게 놓는 거죠. 아, 달걀을 안에서 놓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야. 하나의 생명이잖아. 귀한 손님 오셨다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 여러분 보세요. 달걀 봐. 되게 신기하네요.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알이 크네. 그 되게 신선해 보여요. 뭔가 딱 봐도 건강. 다양합니다. 큰 계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내다 보면요 색깔도 다양합니다. 오, 색이도 또 다르고 진한색이 색도 있고 연한색이 다르더라고요. 있고 색이 다르네요. 우와, 우와.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한 농가에서 나온 활동 건데 범위에 따라 지금 이렇게 색이 다릅니다. 달라요? 요런 애들은 이제 황토를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 애들이고 요런 이제 모래 많이 먹고 사료 얘들은 지가 먹고 싶은 미각 많이 걸 먹는 먹으니까 색깔도 애들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케이지 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피부가 거칠어지듯이 네. 닭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낳는 계란은 굉장히 매끄럽고 윤기가 날죠. 아, 제가 한번. 근데 바로 대표님이 달걀 맛도 보여주셨는데요. 신선하니까. 어때요? 아우, 오, 맛있다. 알것 같아. 그래. 팀장님, 선배님. 드셔보세요. 야, 줘.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장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예. 닭이 너무 예쁘고요. 저렇게 방목대에서 키워지다 보니까 네? 되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짜로. 막 발로 이렇게 모래도 헤치는 거 보니까 네네. 너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달걀에 찍혀있는 난각 번호가 있는데요. 네. 그 번호를 보면 어떤 환경에서 자란 닭들이 낳은 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네. 앞에 4자리는 산란일자, 네. 그리고 다음 5자리는 생산 농장 번호고요. 네. 맨 마지막 한 자리가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은 방사. 바깥처럼. 예, 방사. 예. 2번은 좀 넓은 케이지에서 이제 평사를 키우는 거고, 예. 3번, 4번이 이제 케이지에서 나온 알들인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렇게 촘촘한. 예. 그러니까 1번에 가까울수록 약간 행복한 닭이 낳은 달걀이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1번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예. 동물복지농장에서 큰 뭐 소나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저희가 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동물복지 우와.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아직까지는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가격이 비싸거든요. 아, 예.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구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월급 날만큼은 예. 동물복지 달걀, 고기 사 예. 먹겠습니다. 띵동띵동! 우리 월급 지구를 좀 위해서.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팀장님. 10%만, 10%만. 조금 올려줘요. 10%만요. 대본에 없었던 내용이잖아. 이런 당황하죠, 제가. 예. 근데요, 저 또 궁금한 게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또 비건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비건이 된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네. 우연히 동물의 권리를 다룬 책을 읽다가 보니까 뭔가 세상이 굉장히 인간만의 세상처럼 느껴지는 인간 거예요. 중심이. 네,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조금 채식의 비중을 늘리자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비중을 늘려가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완전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이 되었습니다. 오? 그리고 또 저는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이 비건은 채식주의자와 같은 말인지 뭐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비건과 채식주의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비건은 비거니즘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네. 채식주의자는 이 채식이라는 식이 방식에 초점을 둔 그런 사람인데요. 이게 비거니즘이라는 단어를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비거니즘이란 이제 지구 생명체의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관이에요. 삶의 태도이고. 그래서 어떤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채식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 가죽이나 털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예? 혹은 뭐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도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회의를 하면 할수록 비건을 실천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뭘 했을 때 완벽하게 하자 주의거든요. 네네. 실패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선뜻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사람이란 이제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모든 실천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100명의 불완전한 비건의 힘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냥 불완전하지만 멋진 비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옳습니다. 옳아요. 예, 그 제가 팀장님, 선배님. 네? 비건 초급반인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제가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저도 비건리즘 되고 싶어서 비건리즘 빠져버렸어. 아시죠? 잘한다. 우리 선인장님, 오, 되게 모던하다. 네, 제가 하루 동안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는데요. 너무 창시한 지가 세련됐는데? 약간 2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근에 뭐 귀엽다. 나가서 밥을 사 먹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밀키트로 돼가지고 음식을 돌려 원래 혼자 먹는데 살 때는 떡하니 자취할 고기가 때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저 혹시나 안에 또 네네. 들어간 거 보니까 고기가 소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함유되어 있구나. 다 먹었어요. 먹자 밥을 먹자. 요즘 웬만하면 고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맞아. 아무래도 고기 기둥도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어제 장을 봐왔지. 사실 이 캠페인을 위해서 전날에 장을 좀 봤어요. 그래요. 야채입니다, 야채. 야채 주스 한 잔 먹고. 야채 주스, 채소 주스를. 그래도 아침 챙겨 드시네요. 네. 오, 세상에. 제대로 챙겨 드시네. 그래. 육첩 반찬입니다. 육첩. 짜잔. 육첩까지 분리한 거예요? 어머니가 좀 몇 개 싸주셨고요. 첫 번째 우리 엄마 저희 반찬. 오늘 아침 식사 비건 우리 식단이 어머니도 섰다 완성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김치, 이건 어머니께서 싸주신 거고. 먹음직스럽다 이것도 했죠. 고구마 줄기라고 예? 해가지고 반찬으로. 그럼요. 이것도 어머니께서. 우리 집보다 더 두부. 잘 챙겨 먹네. 그래, 두부도 두부도. 맛있겠다. 요거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고기 안 배추. 들어갔죠?
배출, 오늘 노라지. 오케이. 지금까지 통과. 다 아시죠? 이 그래. 깻잎, 이렇게 고기 없이 고사리,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어요. 현미밥, 즉석밥을 아, 돌려. 이거 잡곡밥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약간 절에 들어온 것 같고. 잘해놓고 사네. 오. 일주일에 한 번 좀 고기 키워야지 없이 자꾸 먹는 거. 얼굴을. 일단 죄송합니다.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전략. 왜 아침에 네, 여기 자, 이어서 어디예요? 아르바이트 하러 갔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거 우리 이제 지금 오늘의 경쟁사 아닌가요? 지금 선배님 방송 그런 가긴 생각입니다. 하지만. 언방식 회사의 그 기술을 여기에 막 제가 스파이처럼 그래. 남발하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스파이 선배님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라디오 하는 게 있구나. 아 제가요 그래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머.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하루를 그냥 비건이라 해가지고. 비건? 왜냐면 가축을 기를 때 나오는 그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메탄가스, 온실가스가 좀 많대요.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보다 더 많이 잘한다. 나요. 진짜로 어디 박사과정 받고 오신 거예요? 뭐 유식해졌죠.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잘한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게 다 지금 언박싱 오늘 회사 월요일이잖아요. 덕분입니다. 언박싱이죠. 예. 홍보대사 그래. 자, 일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여기 또 어딘가요? 비건 식당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파스타는 다 육류가 들어가지 않나? 요즘 중간에 비건이라고 여기다 케이크도 팔고요. 잘 나와요, 막. 채식이라고 해서 샐러드만 생각했는데 메뉴가 다양했어요. 버섯, 아보카도. 진짜로 뭔가 고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일단은 들어요.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그죠? 고기 없이 저런 비주얼이 나올 수 있나요? 우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누가 안 쫓아와요. 먹어요 진짜. 예. 맛있어? 맛있어요? 에 장난 이 정도 아니더라고요. 맛있는데 진짜. 매일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겠는데? 진짜로? 전혀 이렇게 허전함이 없어요, 먹고 나서도? 예. 든든했었고 뭔가 소화가 잘 된 느낌이랄까? 맞아.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맛도 있었고. 좀 천천히 좀 근데 이 먹어요. 버섯이 맞아, 좋다. 불맛이 또 입혀져가지고 누가 보면 비빔밥 뭔가 먹는 줄 육류를 알지. 먹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브런치 카페라면서요. 짠! 야무지게 딱 해치웠습니다. 환경 생각해서 설거지까지 했네. 깨끗하게. 아, 이제 저녁인데 이제 이때 고기 땡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를 만나러 이동했는데요. 아이고 친구 만나러 가는구나. 네, 분위기 보니까 오늘 한 사람 고기 할 것 같네. 고기 있는 월요일 될 것 같네. 친구야. 어디 앉을고? 뭐 아무데나 앉아. 먹으신 놈. 어? 형님 닭볶음탕 하나 주시고요. 이 중에 지금 보자. 맛있겠다. 두부김치는 고기 안 들어가지 않나요? 두부김치 하나 주시겠어요? 두부김치 고기 들어가지? 고기 들어가는데 고기 빼고 다른 걸 바꿔드릴까요? 센스 있게 바꿔주시더라고요. 빼고 해드릴 수 있어요. 빼고 뭐로? 버섯으로 해드릴까요? 오, 버섯 채 송이버섯 제초도 해주시네. 그렇죠? 좋은 거네. 저는 사실 가격을 좀 깎아주길 바랬는데 예. 네 고기 이기기 위해 싸운 저의 도시락입니다. 잘했네. 이제 뭐 고기 할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아. 되게 친구분이 되게 안 되게 쳐다본다. 니 뭐 하는데? 우와. 두부김치인데 아, 돼지고기 고기 대신 버섯 대신 들어가서 버섯이 너무 들어갔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사장님 센스 있으시네 진짜. 먹은 있어요. 맛있어. 맛있겠다. 이 버섯이 고기 식감이랑 비슷해서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친구분도 맛있다고 해요? 네. 친구 표정 보세요. 진짜 빠졌다. 맛있다네. 빠졌다 그 맛에. 요즘 잘 나와요, 진짜. 돼지고기 안 들어가도 그 충분히 식감을 내네. 그죠? 버섯이 들어가서. 맞아, 우리 고기를 또 버섯 필요한 때문에 만큼 또 식감이 먹되 많이 너무 네. 과하게만. 아 맛있네. 단백질 보충. 라스크리. 그리고 또 버섯 굉장히 식감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이어서 맛있겠다. 메인 메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 양계장 갔다 와서 이거 못 보겠어요 이제. 오늘 맛있겠다 야. 이거 눈빛 찐인데 찐. 친구 못 됐네. 혼자 다 먹네. 근데 어떻게 해? 또 이제 지켜야지 월요일을. 맞아. 손이 다 아직 눈을 못 떼네. 괜찮다 할 수 있다. 결국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 환경을 생각해서 난 이걸 하는 거니까 뭔가 이 맛도 중요하겠지만 그래. 이 맛이 더 알찰 걸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잘했어, 있지. 잘했어. 정말 쉽지 난 오늘 하루 너무 않았는데. 행복하다. 비건이죠, 야.
쯤. 야, 우리 손인턴 칭찬합니다. 예. 브이로그를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참고 잘 해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하면서 예. 근처에 이제 비건에 관련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예? 뭐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 식당도 가도 뭐 비건에 관련된 빵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검색하니까 예. 바로 나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 요즘에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육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대체육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2019년에는 약 80억 정도였던 국내 대체육 시장이 지난해는 약 200억 원에 몇 배? 달하는 금액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양한 비건 식품이 많아지고 있고 예? 이제 맛있는 비건 우리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맛있는 비건.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건 재료들을 이용해서 브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런치다 세상에. 예, 브런치인데요. 저는 오늘 주재료가 여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식물성 달걀입니다. 예. 이게 녹두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식물성 달걀이고 이 네. 노른자의 경우에는 뭐 광황 등의 이제 10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 잘 신기하다. 준비 잘했죠? 예, 비건 재료도 없는 게 없네요. 네. 그럼 팀장님 저는 콩고기로 만든 치킨 튀기겠습니다. 세상에. 콩으로 만든? 네, 콩으로 만든 치킨. 이야, 너무 먹고 싶다. 요거는 소세지. 잠깐만, 성상 없는 비건 재료 하나 그랬잖아요. 식물성 비건 소세지예요. 저는 요걸로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요. 자, 그럼 언박싱 요리 비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제가 치킨을 바싹 한번 튀기겠습니다. 예. 이거는 닭이 아니라 콩입니다. 콩.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그 후라이드 치킨 같잖아요. 네. 순살. 지금 소세지가 구워지고 있는데 향이. 일반 소세지랑 향도 똑같아요. 예. 색깔 봐. 저 콩국수 좋아하는데 그럼 저도 비건 음식을 좀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와. 비건 음식이 한식에서 꽤 많아요. 뭐 잡채 드실 수도 있고 우와. 미역국도 고기만 빼면은 비건이고 맞아요. 뭐 부침개도 야채 넣기도 하고. 그렇죠. 오. 자, 와. 이야. 야. 어머 세상에.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오 세상에. 세상에. 진짜 달걀 향 나요. 고소한. 너무 맛있는 향이 나는데? 이거 좀 달걀이야. 이게 비건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맛이 그대로 나네요. 예. 신기하게. 그리고 애들 간식으로도 너무 이게 치킨. 너무 궁금해. 치킨. 잠깐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야, 어릴 때 먹는 그 용가리 치킨. 그 맛이 우와. 완전 식감도 치킨. 대박이야. 이러면 우리 월요일 날 그거 할 수 있어요. 비건으로 하는 거. 고기 없는 월요일. 와. 많이들 들어요. 더 맛있겠는데 더 드셔. 설마 이게 우리 혜진이가 아니겠죠? 오늘 회식 이걸로 둥칩시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더 드셔. 더 튀겨줄게. 어떤 거? 선생님. 예? 아, 어떡해요. 한번 달걀 스프 끓으면 더 해드릴게요. 쏠 예. 했는데 안 쏘시네. 정말. 자, 비건도 실천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대체육 요리. 당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건을 실천할 때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 바로 탄소 발자국이에요. 네. 탄소 발자국이란 이제 원료 채취에서부터 뭐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탄소 발생량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의 경우에는 이제 먼 남미에서 수만 킬로미터를 이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일과 채소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로컬 푸드나 못난이 채소 먹는 것도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면 그것도 비건에 아주 참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과 그다음에 비거니즘에 대해서 회의를 해봤는데요. 저도 아보카도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보카도를 먹음으로써 탄소 발자국. 맞아요. 탄소 배출, 예. 뭐 탄소 발자국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여러 가지를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비건 메뉴를 한번 제가 다양한 재료로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게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대체육도 많아졌고. 그러니까요. 이제 환경이나 비건 얘기를 같이 나눈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셋 좀 달라졌죠? 예.
진짜 우리 언박싱 우리 사람 만들어 항상 그렇잖아. 예. 맞아. 언박싱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죠. 자, 미래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은 이 고기를 줄여야 하는 식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만 구호 외치면서 퇴근해볼까요?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는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예! 자, 우리 상추, 고기 맛나는 상추 또 먹어볼까요? 자, 여기 상추. 고기 맛나는 상추 주세요. 네, 상추 또 넣어주세요, 여기. 난 고기 없으면 못 살아. 난 60받아 손 들어보세요. 공장식 축사.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자, 요게 지금 밑에 보이는 거 다 닭이야. 먹고 잠자고 대소변 누고 평생 이렇게 해요. 요 밥상에다 한번 차려봅니다. 자기가 가장 먹고 싶은 거. 자, 일단 한번 차려보세요, 각각. 야, 복수가 비싸요. 네. 아니 잘 먹고 싶은 거 차려야 돼. 자기가 먹는 음식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음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위주로 하는 음식보다는 채소를 위주로 하는 음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만 채식을 실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